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하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하겠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겠다, 공급 확대하고 실수요자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추가 부동산 대책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세금을 좀 무겁게 물리겠다. 이런 취지에는 뭐 100% 공감하는데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현행 수준 이하로 낮출 수가 있을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 대책을 보고도 글쎄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약간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정부가 전체적으로 세제를 지금 강화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집을 좀 풀면 이게 집 없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좀 돌아가도록 하고 이 투기를 통해서 거품이 생기는 걸 좀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느끼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다거나 내가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려면 훨씬 더 가격이 좀 내려와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갭이 좀 크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서울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대출이 상당 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집들이 뭐 급매로 나온다고 한들 비싸기도 비쌉니다만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을까 이 부분 좀 고민이 있어요. 오늘 내용 보면 실수요자 대책 그 대출 문제도 좀 보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만족스럽진 않다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며칠 전부터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이제야 좀 제대로 나왔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그 세금 문제를 좀 자세히 볼까요?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투기 목적 다주택 구입엔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부동산 세금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고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취득세를 좀 분석해 주시죠. 지금 보니까 뭐 최고 12%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법인을 통해서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사실상 투기 수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받겠다. 대신에 그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최대 4억 원까지 기타 지역에서는 3억 원까지 그 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투기 세력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맞는 방향 같은데 실수요자들이 지금 3억 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 내용이고요. 3억 원 미만까지는 이제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수도권은 4억 원까지요. 이게 이 가격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취득세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들 사고 싶은 마음을 일단은 없애겠다는 거고 이제 중간에 있는 보유할 때는 보유세 그중에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는데 오늘 발표한 건 종부세를 많이 건드린 거예요. 종부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부세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보면 지금 보유세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집들 그러니까 과표 구간으로 94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거래가로는 여러 채의 집을 다 합쳐서 적어도
123억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에게 종부세 6% 물리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전 국민 가운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가 무겁게 올라간다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 국민 가운데 0.4% 수준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이걸 얘기를 했죠. 아까 발표를 네.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서울의 그 투기과열지구 등에 12억 원짜리 하나, 18억 원짜리 하나 해서 도합 실거래가 한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내년에는 그 3,800만 원 정도를 연간 종부세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올해하고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50억 원이라고 치면 내년에 1억 원 정도 내게 되는 건데요. 예. 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담세 능력에 비해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종부세 올린다, 세금 올린다 하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 0.4%에 해당되는 분은 아마 한두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종부세 6%면 123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부세에 관해서 우리 박연미 기자님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고 진작 이렇게 돼야 된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올려야 있는데요. 된다. 예. 이게 아마 그 세율은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 비율이 매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종부세율의 구간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두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세율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매년 자연스럽게 종부세 실부담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랑은 오늘 계속 좀 반대되네요. 저는 이 보유세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종부세 기본 공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6억 원이요.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세대 안에서 인별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별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씩 나누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부세를 내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내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안 건드려서 기본공제 이거 좀 낮추는 것도 안 건드리고 공시가격문 이것도 좀 안 건드리고 인별과세 안 건드려서 실제로 이 보유세 부분은 이 좀 효과가 좀 있을까 하는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예. 자, 그렇고 이제 양도세를 보죠. 양도세도 오늘 뭐 대폭 손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도 상당히 무겁게 물리겠다는 건데 일단 양도세에서 기본 세율에 추가되는 그 중과 그러니까 무겁게 물리는 세율을 규제 지역 안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더 얹어서 받았었거든요. 이걸 2배인 20%포인트로 올리고요. 3주택자다. 그러면 기본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더하기 원래는 20%를 더 받았었는데 40%포인트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간에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사람들은 최대한 70%까지 그리고 2년 안에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무거운 세율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에다가 더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내가 차익을 챙겨야지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가 10%포인트씩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차익에 대해선 이거 누가 집을 내놓겠냐 이런 문제도 많았어요. 이게 출구 마련도 돼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이 올해까지 매도하면 되는 거죠, 양도세?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그 사이에 1년의 유예기간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렇게 된 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5월까지 5월 말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5월까지 팔라는 거고. 양도세 중과 문제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를 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 문제도 지금 그 기준일이 세금을 내게 되는 그 기준일을 생각을 하면
정부가 상당 부분 그 유예 기간을 둔 셈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그 안에 혹시 이게 증여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담부 증여가 사실은 과거 정책이 나왔을 때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세를 끼고 있거나 그 대출을 좀 끼고 있는 집인데 금매로 내놓기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할 때 부채를 끼고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런 방식으로 증여되는 비율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거고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 조금 전에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금 좀 다뤄봤고 실수요자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실수요자 대책에서 공급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 주택에도 종전 7%였던 걸 최대 14%까지 이제 뭐 특별 공급이든 임대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반드시 그 공급하는 양을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급 부분은 아파트가 이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현재 과열된 상황을 3년이나 5년 뒤에 그 지은 아파트로 대응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성급하게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풀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정말 부족해질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늘려서 내가 굳이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수도권 안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살려면 집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면 결국은 시장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임대주택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 비율이 워낙 낮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주택 확대 이거는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 그린벨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린벨트 중에도 우리가 왜 수풀이 우거진 그 천연 원래 그대로 그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왜 그린벨트 중에 나대지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고 뭐 버려진 땅 비슷한 그런 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수도권 일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정부가 보기에는 서울의 강남구 그 세곡동, 자곡동, 내곡동 일대는 이미 그린벨트 풀어서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과 좀 연계하면은 인프라를 많이 짓지 않아도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녹지 비율을 우리 맘대로 줄이면 후대가 고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절충점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 어떻게 좀 내려갈지 정상화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요. 이분들이 집을 내놓는다 한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 수 있는 실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부족해요. 그럼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살 사람이 부족하니까? 살 사람 부족한데 그 사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들까지 다 뛰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최근 한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묶어둘 수 있겠지만 가격 자체를 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한 20-30%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가면 또 우리 경제가 또 너무 위축될 것도 같고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